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OTT 시장, 넷플릭스 같이 집에서 월 요금 결제하고 콘텐츠 보는 시장이잖아요. 여기에 콘텐츠 공룡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미키마우스의 역습은 가능할까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네, 가끔 외신에서 어코딩 투 김영대 해서 한국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분입니다. 디즈니가 11월에 한국에 상륙한다. OTT 시장에서 이게 왜 그렇게까지 큰 뉴스예요? 네, 일단 오래 기다렸잖아요. 디즈니가 최초에 뭐 20몇 개국에 공개가 되고 우리나라는 서비스가 안 됐었죠. 근데 마침내 들어온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이제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근데 디즈니라는 회사에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물론 디즈니 플러스나 OTT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디즈니는 무엇보다도 컨텐츠 그 자체죠. 만화 왕국이죠. 네, 그러니까 네. 영화 회사나 뭐 애니메이션 회사라고 인식하기 전에 디즈니라는 것이 가지는 그 컨텐츠의 아주 유니크한 그 독창성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맞아요. 미키마우스 푸,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는 이 독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국내 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디즈니 관련 컨텐츠를 쫙 뺐죠. 이미 그런 그 움직임은 몇 년 전부터 넷플릭스 등등 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디즈니가 자신들의 컨텐츠를 모두 빼버리는. 아, 다른 데 안 주고 우리는 우리 채널에서만 보여줄 거야. 그렇습니다. 독점 공개식으로.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 거 보려면 우리 채널 무조건 구독해 이런 얘기인데 디즈니 플러스에 그렇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라는 거는 뭐 주관적인 요소가 되겠지만은 컨텐츠 라인업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OTT 서비스를 컨텐츠의 단순한 양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시간은 되게 한정돼 있고 어쩔 때는 그냥 이렇게 채널 뭐 있나 보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쵸. 근데 디즈니 같은 경우는 아주 그 특정한 어디언스를 정확하게 타겟팅할 만한 컨텐츠들이 무궁무진해요. 가령 예컨대. 마블. 그럼 마블 팬이라면은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이용된 서비스되는 마블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모르시겠지만 스타워즈도 디즈니 겁니다. 예. 그리고 뭐 각종 픽사, 예. 그다음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혹시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 라이언 킹을 애니메이션으로 기억하십니까? 영화로 기억하십니까? 아, 저요? 아, 저는 둘 다 봤죠. 둘 다 봤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더 기억하실 것 같아요. X세대니까. 아니, 옛날엔 그랬었는데 그분 있잖아요. 그 해리포터에 나왔던 분이 주인공 하지 않으시... 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미녀와 야수에서. 헤르미온느. 네,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더 놀라운 거는 그 추억의 명화들이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만든 게 많아요. 가령 잘 아실 거예요. 프린세스 다이어리. 그 전래동화에서 들었어요. 네. 그분이 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그 주인공 하셨던. 그래서 자꾸 모른 척 하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한 게 중요합니다. 네. 하이스쿨 뮤지컬. 뭐 아무튼 이런 네. 독창적인 그 디즈니만의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하자면 이건 제 생각인데, 이 디즈니 플러스는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에게는 일단은 하나 확보하고 가야 되는 채널이에요. 그렇군요. 아, 이게 그러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상륙에 긴장을 하는 것 같은데, 자, 기존에 절대적으로 가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이 회사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넷플릭스가 현재는 아직까지 부동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도 뭐 오리지널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워낙에 그 라인업들이 굉장히 충실해요. 네. 하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사람들이 그 어떤 뭐랄까요, 가능성 같은 것들이 이미 가늠한 상태예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더 이상 폭발적으로 지금 가입자가 늘고 있지 않고. 왜냐하면 볼만한 거 다 봤거든요. 네, 그 중요한 네.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그 스페시픽하게 특정한 어디언스를 공략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토이스토리 같은 것들도 다 디즈니 플러스에 가야 볼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뭐 토종 OTT라는 말도 씁니다만 국내 통신사들 연합체가 있잖아요. 한국 OTT들은 여기 경쟁을 하면 좀 해볼 만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요. 가령 뭐 웨이브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싸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영화가 많이 들어있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의 시간은 한정돼 있고 우리가 뭐 킹덤을 보기에 넷플릭스를 보듯이 그쵸. 컨텐츠가 먼저, 그러니까 IP가 먼저가 되는 이 구조를 갖게 되는 형국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강력한 어떤 경쟁 체제에서는. 그래서 뭐 티빙도 CJ ENM이 하고 있지만은 3년간 뭐 4천억 원을 투자한다. 그러니까 왓챠 같은 경우도 뭐 얼마 전에 뭐 360억 규모의 어떤 시리즈 D 뭐 이런 걸 출범을 하면서 뭐 한화 이글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만 가능한, 그리고 이들이 또 한국 업체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어떤 정서에 맞는 뭐 꼭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요. 그런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므로써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에게 대항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 지금으로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좀 흥미롭게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쟁자가 많아지면 소비자 후생은 통상적으로는 좀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콘텐츠 업체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는 납품업체가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디즈니처럼 결국은 플랫폼을 키워야 되는 건가? 대표적인 회사가 킹덤 제작으로 유명한 제작사 A스토리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 이번에 그 아신전 나와서 그것도 관심이 컸는데 이제는 이런 회사들하고 플랫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어떤 뭐 탈출구, 어떤 대안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체결하는 계약 방식이 플랫 계약이라 그래서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제작 원가를 회수를 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리쿱이라 그러죠. 제작 원가를 회수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보장을 해줬고요. 시즌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배우 입장에서나 감독 입장에서 이게 온에어가 되는 거야? 라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코로나 국면과 맞물려서 극장 개봉이 어려운 시점에서 이게 네. 중요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못하면은 이 제작사가 하청 공장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나 이런 플랫 계약의 문제점은 뭐냐면 작품을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권리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을 가져가요.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뭐 판권이라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가령 뭐 아신전이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일단 처음에 판 금액 이상의 것을 회수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제작사 입장에서는 급전이 필요할 때와 안 필요할 때 이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네. 이것도 플랫폼이 늘어나면 일단 다양한 계약 방식이 존재할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디즈니 플러스 들어온 다음에 우리 이 얘기 한 번 더 하기로 하죠.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